자, 시작을 하죠. 자, 이제 합격 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 말에 강의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스터반을 강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수학을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겠어요. 자, 이제 작년 말에 우리 합격 전략 특강 첫 번째 시간에서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주로 선택과 집중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합격 전략 특강에 대한 강의를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것이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감점을 당하지 않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따로 다음에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자, 일단 특강 두 가지,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지난 특강하고요, 오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두 번째 특강은 아마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겠지만 아마 여기부터는 아마 제 수강생들한테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생각으로 있으니까 뭐 다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간단히 복습을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의 전범위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일단 불가능해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넓은 과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대수학,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모든 걸 완벽히 하겠다?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또 불필요해요. 자, 불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고요. 자, 100점 맞는다고 합격한다라고 보장되어 있는지 아니에요. 자, 80점이면 합격한다? 아니에요. 62점 떨어진다? 아니에요. 상대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면 합격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공부의 목표예요. 분명히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지만 이 수학은 무엇이에요? 도구라는 것이에요. 결국 목표는 무엇이? 임용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자, 합격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점수는 제가 항상 플러스 1점이라고 말해요. 앞에 기준되는 점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경쟁자보다 앞서면 붙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 저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미 잠깐 얘기했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임용시험 합격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은 수학 실력이 좋아요. B는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고 A가 붙는 시험이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임용시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수학 실력이 좋으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을 위한 공부하고 수학을 위한 공부는 다른 거예요. 학문을 위한 공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나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시험을 위한 공부도 잘 돼요. 자, 이건 잊어버리고 시험 공부를 하겠다? 그럼 수학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학문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거기다 무엇을 얹어야 돼요? 시험으로서 접근하는 걸 얹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이쪽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험을 위한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학문을 위한 거 하지 말아라 절대 아니에요. 학문을 위한 수학 공부를 안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위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시 목표는 뭐예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위한 바탕이 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잘할 수 있겠느냐? 답은 없지만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합격을 위한 플러스 1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시험을 보러 가면 아는 문제에서 감점 나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포기하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아내야 돼요. 부분 점수를 받아내야 돼요. 이래야 우리 상대방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죠? 시간 관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임용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핑계예요. 임용시험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전공에는 특히 그래요. 기입형 문제 풀어야 되죠. 서술형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만큼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학 실력도 길러야 되고요. 수학이 아닌 수학 외적인 부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 실력을 기를 때도 자, 이제 이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학 실력 외적인 부분도 다시 말하지만 자, 어디까지나 이 시험 보는 요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시험 보는 요령도 자,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유리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수학 실력의 바탕이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목표예요. 자, 저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다시 봅시다. 나중에 다음 시간 특강의 주제예요. 부분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되면 감점을 감될 것이냐. 하지만 좀 이따 얘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한번 봐둡시다. 기출문제예요. 2000년도 기출문제고요. 이때는 제가 공식적인 채점 기준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한 점수를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를 봅시다. 자, 군지의 임의의 원소 지에 대해서 지의 여건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지가 가왕군임을 보이라는 문제를 A하고 B의 답안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모든 원소는 여건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가왕군이다. 자, 모든 GH에서 G의 여건도 G고요. H 여건도 H죠. 괄호 여건도 괄호예요. GH 여건도 GH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GH 여건은 H 여건 G 여건이니까 자, GH 여건은 GH. 이건 뭐예요? H 여건의 G 여건, H 여건은 H, 그건 G죠? 그래서 HG. 따라서 가완군이더라고 잘 보였어요. 자, A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고 대수학, 뭐 이것만 가지고 대수학 실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B의 답안을 보세요. 문제 풀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B의 답안은 뭐냐면 무엇의 증명이에요? 요거의 증명이에요. 자, B는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절대 백지를 내서는 안 된다예요. 자,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포기하지 않고 뭐였어요? 그래도 이게 문제를 풀 때 뭔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접은 거예요. 자, 따라서 B는 이전이 증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수학 문제를 풀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신이 수학 실력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하고 B의 수학 실력 차이는 꽤 나죠. 자, A가 이거 증명 못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거 증명해 주는 선생님 없어요. 이거 알죠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2000년도에 공식적인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면 A는 4점이에요. 몇 점 만점이었죠?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1점 감점을 당했어요. B는 무려 3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B보다 A의 실력이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이 둘의 점수 차가 1점밖에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시험 점수 차이는 몇 점밖에 안 나요? 1점밖에 안 나요. 자,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자, A가 왜 감점을 당했는지 모르면 임용시험 합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수학은 A가 잘했어요. 근데 B는 해석학이라든가 수학, 교육학을 다 잘해요. 나머지 과목을. 그러면 역전돼 버려요. 자, B가 잘한 이유는 100점 안 냈다는 거예요. B가 포기하고 100점을 냈으면 B는 몇 점이에요? 0점. 점수차가 몇 점이죠? 4점 차이. 4점 차이를 뒤집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B는 대수학에서는 A보다 떨어져요. 월등히 떨어지는데 자, 이제 대수학에서 최소한 점수 차이를 줄여놓고 다른 데서 역전할 수 있는 전략적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돼요? B는 왜 부분 점수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걸 모르고 공부하면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다음 특강의 주제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이 왜 중요한지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포기해서 백지로 되는 답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 이거 몰라 라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나 합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뭔가 써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 B의 답안은 분명히 이 문제 푸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B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B와 같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A, B를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렇게 꼬였죠? 두 가지예요. 수학 실력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실력하고 상관없이 시험으로서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시험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여러분이 현재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저랑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마스터반은 대수학을 시작을 하는데, 자, 이제 수학의 기초적인 실력을 향상을 위한 반이 바로 마스터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만 문제풀이만 따로 공부하는 것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 기본 이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이론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 잘 풀 거야? 아니란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기본 이론 열심히 공부했지만 문제를 딱 주면 못 풀어요. 어떤 사람은 기본 이론 별로 공부 안 했는데 문제를 주면 받으면 풀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항상 문제풀이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풀이가 목표고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위주로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순서는 기본 이론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꼭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 시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가 강의할 때 한 8대2, 수학으로, 학문으로서의 강의가 8, 시험으로서 강의 2 정도 또는 7대3 정도 비율을 두고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반에 가면 이때는 순전히 실전이에요. 이때 거꾸로 수학으로서는 2, 시험으로서 8로 뒤집어질 거예요. 자, 이때는 제가 수학 선생이 아니게 돼요. 자, 사실은 제가 수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때 강의를 보면 조금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수학 선생은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중간에 문제풀이반 하나 있는데 문제풀이반은 여기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분명히 목표는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거지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죠. 마스터반에서도 문제풀이가 우리 핵심이에요. 문제풀이가 초점이 돼야 되죠. 기본 이론에 초점을 맞춰 절대 안 돼요. 문제풀이를 위한 것이 기본 이론이다. 이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기본 이론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기본 이론에서 내가 디테일까지 다 완벽히 알겠다? 필요 없어요. 기본 이론반의 목표는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는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뭐죠? 자, 어떤 1번 문제 하나를 푸는데, 자, 해석학 문제 1번이에요. 해석학 전부를 다 알아야 되나요? 필요한 부분, 해석학에서 급수 부분, 뭐 어느 부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한된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 문제와 관련된 몇 개의 분야를 내가 조합을 잘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이제 좀 제한된 범위를 보는 거예요. 자, 보자면 나무를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관련된 부분만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해석학의 다른 부분은 불필요해요. 자,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풀이는 조금 더 집중적인 생각이 필요하고요. 기본 이론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공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자, 기본 이론의 어떤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 불필요해요. 자, 거기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때는 인정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거기 이해하는 건 나중에 내가 임용시험 합격한 다음에 내가 학문으로서 수학을 공부할 때 완벽히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미미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하고 문제 풀 때의 이 상반된 시각을 여러분이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먼저 기본 이론을 봅시다. 이미 설명했지만 기본 이론은 개인차가 있어요.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의 기본, 어떤 사람의 기본 이론. 자, 대수학을 예로 들까요? 대수학의 군 부분, 환 부분, 뭐 치위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군을 잘한다고 환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볼 건데 이 부분이 약해요. 저 부분이 내가 약하니까 저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연 좋은 전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부분 실력을 키우는 건 분명히 필요해서 자, 키우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다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자, 투자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약한 부분은 분명히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이론에는 결과만 기억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사실은 어쩌면 그게 더 많을지 몰라요. 복수해석의 코시그루사의 정리 굉장히 중요해요. 학문적으로 본다면 코시그루사의 정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임용시험은 절대 안 나요. 결과만 알면 돼요. 미분기하학의 가우스-본네 정리 그 증명 이해하려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려면 뭐 일주일 모자랄 거예요. 가우스-본네 정리의 증명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적어도 한 달 이상 투자가 돼야 돼요. 임용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뭐예요? 결과만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약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결과만 알면 되는 부분이라면 여기다 시간 투자하는 건 임용시험으로 본다면 시간 낭비예요. 학문적으로 본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죠.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임용시험의 목표라면 이 부분은 결과만 알면 되는 부분이라면 굳이 더 실력을 채울 필요가 없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가려야 돼요. 이게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죠? 그 선택은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어느 부분을 조금 좀 빼버리고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수학이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재능이 뛰어나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수학을 접근할 때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반대로 문제는 절대로 출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해요. 하지만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이게 거기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나중에 다른 부분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뭐 해야 돼요? 좀 공부를 해둬야 돼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나눠야 돼요.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잘하는 대수학을 잘하고 어떤 해석학을 잘하고 다르잖아요. 이 선택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자, 선택을 찾아가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문제풀이는 부분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자, 이제 이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게 기본 이론의 실력이에요. 어떤 과목이. 자, 이 부분에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이 부분 내가 문제풀이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풀이는 자기 기본 실력 이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의 기본 실력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문제는 이전까지 안 풀었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실패한 문제풀이에요. 자,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공부한 기본 이론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자, 내가 이 부분 기본 이론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문제풀이는 더 쉬운 문제만 풀었어요? 이거 뭐하러 문제 풀어봐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하고 기본 이론 공부가 상반되는 거지만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이 굉장히 한 과목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과목을 다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 어렵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도 너무 선택한 부분이 적으면 안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은 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부할 양을 이걸 다 하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내가 선택해서 공부할 것이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줄여도 돼요. 여러분이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의 전 범위를 모두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따라서 나는 여기 부분 좀 더 투자하고요. 여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런 선택을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할 때 1년 굉장히 금방 지나가요. 시간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집중이에요. 선택을 한 부분은 집중해서 잘해야 돼요. 자,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시험 보기 전날 내가 여기 부분을 봤어요. 다음날 봤더니 그 부분은 문제가 났어요. 근데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완전히 공부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공부한 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나는 완벽하게 감점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완전히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한 부분은 완벽히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해요. 딴 데 나올 것 같아요. 적당히 공부하다가 딴 데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부분에 문제가 나도 못 풀어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을 해서 자, 거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거기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내가 선택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했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포기한 부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 아까 A, B를 기억합시다. B는 대수학은 선택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점수를 받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포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집중을 조금 덜한 부분이에요. 선택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집중을 더하는 부분.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집중을 조금 덜한 부분이에요. 집중을 조금 덜했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서 출제됐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버리는 부분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버려야 돼요. 아까 B와 같이 내가 대수학이 약해요. 대수학이 약하니까 나 포기했다? 완전히 버려버리면 아까 5점이 날아가 버리죠. 아까 3점 받았죠, B는? 그 3점이 없어요. 그러면 A하고 점수차가 4점. 뒤에 난 역전 못해요. 자, 내가 버리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 버려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문제풀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버리더라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비교, 아까 A하고 B를 봅시다. A는 선택과 집중이 없이 수학 전 범위를 고르게 공부했어요. 기본 이론 실력이 이래요. 아까 이 대수학 잘했던 친구였죠? 자, B는 좀 선택과 집중이 심해요.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요. 심해요. 그런데 여기다 추가가 뭐가 돼 있어요? 부분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점을 당하지 않는지를 준비해 놨어요. 자, 분명히 수학 실력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A가 B보다 좋아요. A가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봅시다. 자, 문제 1번은 이 부분에 출제가 됐어요. 문제 2번 이 부분에 출제, 난이도는 이 정도 난이도예요. 자, 이렇게 두 문제만 해가지고 평가한테 칩시다. 자, 이게 문제 2번에 아까 대수학 문제처럼 보면 되죠. 이게 문제가 대수학 문제예요. 자, 우리 문제 1번의 예상 점수는 A보다 B가 더 높죠. 더군다나 B는 아까 뭐까지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부분점을 받는지를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점수 차이는 분명히 B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예상 점수는 A가 B보다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 문제가 좀 까다로워서 A는 감점을 당할지 몰라요. B는 그런데 뭐예요? 부분 점수를 받아냈다면. 실제 시험 점수가 A가 B보다 높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비교지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면 어쩌면 B가 A보다 점수가 높을지도 몰라요. 장담 못해요. A는 감점을 당하고 B는 부분 점수를 받아냈다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시험 공부는 내가 수학을 전반을 다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죠? 오히려 이 B처럼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대신 자, 이런 데서 내가 실력이 약한 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버리는 것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말을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그래서 대략 보면 여러분이 마스터반을 수강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어딘지,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자, 크게 찾으면 안 돼요. 나는 대수학을 잘해, 해석학을 못해가 아니에요. 대수학 부분에서도 자, 나는 어느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잘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 찾아내야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의 단점이 뭐냐면 순서대로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강의의 순서는 편의를 위한 것이에요. 임용시험은 강의 순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뭐예요? 순서대로 공부하려고 해요. 선택과 집중의 선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앞부분만 공부하고 뒷부분은 못해요. 뒷부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풀이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순서대로 공부하려고 마음먹지 마세요. 자, 순서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수학을 강의하려면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내가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뒷부분을 설명을 해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온 이론을 자,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어디 볼까요? 자, 여기에 요 부분, 요 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내가 설명하려면 이 앞에 부분을 이용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출제됐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온 흐름대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뒤에 나온 정리 이용하면 바로 풀려요. 임용시험에 순서가 있나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정리, 공부를 이용하면 이게 문제가 쉽게 풀리지만 강의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아직 강의하지 않은 거니까. 강의에 순서가 있잖아요. 아직 이 뒷부분은 아직 다루지 않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해석학 교재, 대수학 교재 수업은 거기서 교재에서 풀어준 문제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재의 풀이는 뭐예요? 그 교재의 흐름을 따라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 뒤에 있는 정리나 내용을 가지고 풀면 바로 풀리는데 아직 쓸 수 없으니까 그 풀이를 안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교재의 풀이가 정석인 줄 알고 그렇게 풀어요. 자, 이제 우리 순서도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임용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과목도 필요 없어요. 해석학, 여러분의 단점이 해석학 문제를 주면 해석학만 생각해요. 다른 과목의 정리를 갖다 써서 쉽게 풀 수 있으면 가져와도 괜찮아요. 자,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아까 말했지만 기본 이론은 흐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잘한다는 건 임용시험 공부에 조금 더 유리하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 실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점수가 굉장히 월등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 이론을 잘하면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점이 아주 조금이에요. 물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면 극복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극복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자, 기본 이론이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죠.
자, 포기하지 말고 그 부분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디까지만 쓰고 나오겠다라고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만 가면 어려운 문제 드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때 목표는 있어요. 제 모의고사반은 여러분한테 점수 잘 보라고 된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당연히 풀지 못할 거 알면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풀면 이상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해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어떻게까지 접근해서 어디까지 쓰고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예를 통하지 않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씩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강의를 이번 특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어요.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 기본 이론에서 자가다 한 부분 막혔어요. 이걸 여기가 막혔다고 해서 뒷부분 모르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공대생들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계산 다 하죠?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공학적인 필요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다 처리해내요. 그건 뭐예요? 인정만 하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수학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증명 못했으니까 넌 이 부분 몰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의미가 뭔지만 알면, 그러면 공학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임용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수학으로만 들어가요. A가 여기 막히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여기다 시간을 잔뜩 투자해요. 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마스터본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격전략 특강의 두 번째 시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